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3월의 시장도 어느덧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3월을 생각해보면 참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급등주를 기분 좋게 추격 매매를 했다가 정말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좌가 파랗게 질리신 분들 4월에는 계좌 복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오뚜기 주식 선생님과 함께 정말 계좌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실전이다. 주식은 기준이다. 주식은 계획과 실천이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은 즐거움.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시켜 주실 오뚜기 주식 선생님입니다. 김범준 멘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느덧 3월이요? 이렇게 또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완전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벌써 한 3번 뵀나요, 저희? 그렇죠. 저희가 세 번밖에 안 봤는데. 3번밖에 안 봐. 3월 그 첫째 주에 좀 네. 뵌 것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네요. 그러니까요. 시간 네. 참 빨라요. 벌써 또 이제 4월 또 가니까 또 저도 좀 되게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런가요? 어떤 의미로 급하신지? 8주 동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되는 이런 막중한 맞아요. 임무를 좀 갖고 있는데 이제 3주 차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급하셨나 봐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주식의 마음을 또 일으켜 세워드릴 오뚜기 선생님, 김범준 멘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해하기 쉽고 또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그럴 또 재미나만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좀 진행이 되니까 또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리나 앵커님과 함께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8주간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알려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우리 멘토님들은 뭐 기법 강의를 알려주신다거나 네. 아니면 종목을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이 종목 발굴을 또 수업을 해주셨는데 네. 아니 갑자기 뭐 계좌 회복?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종목을 이제 발굴하면서 네.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을 뭐 교체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도움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 팔았는데 거기서 뭘 또 사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제 시드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네. 종목들은 다 물려 있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 어느 걸 또 교체를 해야 될지도 그리고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도 네. 그러니까 좀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좀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오뚜기 선생님 클래스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주식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새겨드리고 싶어요. 마음가짐을 네. 새겨주고 싶다. 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걸 새겨야 되나요? 일단 네. 지금 주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흔히 말로는 이제 물려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좀 실증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주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회복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 저랑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좀 어렵게, 그러니까 뭐 기법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자신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진짜 얼마 안 되셨더라도, 그리고 주식을 한지 정말 잘 모르시다 하더라도 딱 정말 유용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그 부분만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라 잘 보신다 그러시면 제가 이번 8주 동안 좀 내용을 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좀 먼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펜이랑요, 노트 준비하셔서 필기하시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포인트,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해드릴 것 두 가지만 같아요. 보자. 네,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해드릴 것 같고 50분 동안 네. 역시 마음가짐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새겨드릴 거고, 그리고 둘째, 쉽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 선생님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 또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힘들게 했던 종목들도 참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저는 3월 달에 그렇게 네. 제약바이오가 밉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미웠어요. 왜 급등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건지. 그 제약바이오가 네. 변동성이 엄청 큰 섹터긴 한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또 변동성이 더 커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 좀 코너를 좀 우리 한 주간에 힘들었던 그런 코너를 또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 리나 앵커님 말씀대로 네. 그런 사실상 우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관심은 없죠. 왜냐하면 없죠. 수익권인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 종목들이 아닌 지금 말했던 뭐 바이오라든지 좀 최근에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자, 당연히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제 관심받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시황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 또 풀이법을 통해서 한 번 더 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가장 핫했던 뭐 섹터로 보면 가장 이제 반도체가 강세였던 섹터였는데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좀 많이 떨어졌던 섹터들이 바로 2차 전지 업종들과 배터리 업종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은 지금 전고체 관련주로서 올해 1월 달 대비해서부터 네. 벌써 상승률이 진짜 되게 많이 올랐네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좀 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거의 20만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만 한 9% 정도 좀 떨어졌어요. 그럼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풀이법만 안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덜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분석이 좀 네.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차 전지 업종에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업종을 역시 리튬, 황산 리튬이라는 그런 공장을 이제 착공이 좀 들어갔고 네. 26년도에 이제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면 21선이 살짝 좀 이탈함된 부분이 있죠. 한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를 좀 보는 흐름에서 여태까지 좀 달라진 그림이 좀 보입니다. 그동안은 이 노란 선이 지금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21선을 타지 않고 쭉 가다가 자, 21선이 딱 깨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종목에 있어서 물론 고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다 그러시면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종목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업종 안에서는 이 종목이 다행인 거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으로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 업종들이 지금 반도체 업종들의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그렇죠. 반도체 업종들이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때 그때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변출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쉬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 종목이 좀 유사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죠. 반도체에서 CXL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진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 자료와 비슷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셈도 딱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31일 자리입니다. 네. 이 종목도 출발하고 나서 지금 21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1월달 말 정도에 반도체 업종들이 한번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살짝 21선 이탈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자, 계속 떨어지죠. 네.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도 변동성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그 대신 반도체 업종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 상승이 나오고 나서 21선 한번 딱 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파동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21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좀 있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수 스페셜티 같은 티킴. 경우도 네. 사실 2차 전지 업종인 대형 악재가 좀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좀 빠진 거지 대형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처음으로 21선 이탈이 됐고 하지만 저점은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정확하게 30만 원까지 빠진다, 31만 원 빠진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사이 공백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질 네.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결국 반도체에서도 21선에서 바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바로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이 이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엄청났죠. 자, 근데 너무 제- 핫하고 너무 지금 막 핫하죠. 너무 올라가는 말 아닌가요? 네, 제주 반도체인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하고 나서 의외로 반등이 좀 빨리 안 나오고 기분이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거의 한 달 넘게. 근데 이 종목은 어디서 반등 포인트가 나왔냐면 61선을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온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21선을 터치에 빠지고서 올라가느냐, 61선까지 깨고 가느냐가 좀 다르겠네요. 네, 그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때로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61선을 좀 지지를 잘 받는지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뒤늦게 보더라도 21선 위에서 보는 게 낫는데 제가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우리가 고점을 좀 예측하는 방법을 좀 기억나시나요?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 저번 주 그 금요일 날. 단계인가요, 그때? 그렇죠. 네. 1월 대비해서 몇 배 올라간 종목을 좀 조심하셔라라고 두 배. 말씀. 2배.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에서 출발이 됐고 일단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결국 다시 올라가더라도 지금 1월 달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덜썩 더 사기보다는 좀 더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탈출 목적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신규 관점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포커스인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좌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대로 이제 강의를 한번 다 보신 다음에 결국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보셔도 충분히 계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 텐데. 네, 볼까요? 네. 어떤 바로- 종목 볼까요, 우리? 네, 바로 아, 두 번째 종목 좀 너무 재밌어요. 재밌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핫한 이제 가장 2차 전지를 핫했던, 봤고 네. 요즘 또 가장 또 핫한 섹터가 또 게임 업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게임 듭니다. 시장도 진짜 많이 네. 커졌잖아요. 그리고 네. 게임에서 최근에 가장 또 핫했던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미르. 미르 게임 아세요? 전 하진 않지만 네. 이게 산업 분석하려고. 네, 이제 보긴 합니다. 네. 미르 이제 5가 네. 이제 올해 이제 개봉 또 예정이거든. 개봉 예정이라서 네. 그것도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은 부분인 건데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시 걱정이 좀 차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근에 들어가신 보다는 이게 거의 2022년도 1년도 거의 이제 NFT 또는 이제 위믹스 이제 가상화폐 한참 강세였을 때 그때 이제 한참 붐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들이 많이 하락하고 나서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거의 지금 4만 원에서 거의 8만 원 가까이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갔어요. 한 2주 대단하네요. 동안. 그래서 이제야 이제 위메드가 좀 간다라고 이제야 나도 이제 다리 탈출, 쭉 뻗고 그쵸. 잔다. 그렇죠. 탈출에 대한 이제 희망이 좀 생겼는데 그쵸. 이번 주가 유독 좀 많이 힘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주면 거의 20% 가까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거의 다시 제자리 오면서 거의 6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좀 위메이드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어떤 이제 풀이법을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자, 위메이드 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요인이 결국 가상화폐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위메이드가 올라가는 경우는 가상화폐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 때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데 가상화폐 지금 아직도 이제 7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지가 네. 되고 있고, 근데 단 흠이라면 위메이드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위믹스라는 그런 이제 가상 코인 게임과 결합하는 이제 코인 그 자체가 한 거래소에서 가장 작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빗썸이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가장 강한 그러니까 좀 거래소가 큰 규모의 상장에서는 상장폐가 되지 않았어요.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분은 이제 실적인 부분인 건데 실적이요. 네, 실적.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적자였어요. 과거의 흐름 보시면. 자, 빨간불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흑자. 그리고 22년도, 23년도는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꼭 봐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부분은 위메이드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많은 게 요번에 이제 나이트크로라는 그런 게임이 대만에서 이제 10위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년 5월 달에 나온 게임인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을 출시한 지 올해 출시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흥행이 갑자기 되면서 1분기는 좀 아니더라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흑자시킬 수 있겠다는 좀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먼저 선반영돼서 좀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관망하는 흐름으로서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추세는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뭐
손절하거나 네. 아니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계속 좀 홀딩하는 흐름으로서 지금 8만 원 정도 좀 돌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추세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추세를 보면 간단하게 캠코 차트인데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V자를 만들면서 지금 터닝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세가 5만 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그렇죠. 5만 원이 이제 가장 라인이 될 것 같은데 5만 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으로서 이번 분석을 마치도록 시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코 차트를 보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적 분석들을 하나하나 좀 해보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래도 2차전지 안에서는 좀 대장주기 때문에 21선을 어떻게 터치하고 잘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에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나의 고민들 좀 하나하나 풀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회복을 위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은데요. 전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됩니다. 하신다면 지금 오픈 채팅방 노란톡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친구들과 함께 쓰는 그 노란톡 앱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김범준 멘토라고 5글자를 입력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우리 오뚜기 모양 8888 4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장 고민됐던 종목 이름이랑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내 종목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뚜기처럼 이런 질문들 재미있게 위트 있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저희는 또 강의를 통해서 돌아올게요. 주식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실전이다. 주식은 기준이다. 주식은 계획과 실천이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은 즐거움. 주식 레벨업 클래스 김범준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에 진짜 투자가요 너무 고됐다. 저는요 계좌 회복이 급선무예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김범준 멘토님의 강의 계속 들어보시면 어떻게 회복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멘토님 이어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 계좌 네. 회복을 위한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강의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계좌 회복이라고 아까 좀 타이틀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쵸? 좀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야 부분 딱 두 가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첫 번째로는 역시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주식은 초보지만 주식으로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처음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뭐 보조지표 쓰고 뭐 차트를 뭐 분석하고 이거는 사실상 계좌 회복에 좀 어렵게 가는 길인 것 같고 결국 원론적으로 지금 내 계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강의만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강의에서는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인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인 건데 그리고 추세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차트, 실적, 재료 이 세 가지를 좀 엄두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차트 강의만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고점에서 결국 우리가 들어간 종목의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아 이건 고점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럼 뭐 오늘 강의는 되돌려서 고점이 아니면 그럼 반대한 말이 뭘까요? 저점이죠. 그렇죠, 저점. 네. 저점인데 저점이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닥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분석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좀 바닥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고, 네. 결국 제 기준에서는 그 바닥이 이런 시그널이 좀 나와야, 간단한 시그널이 나와야 아, 이 종목이 좀 바닥이 좀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강의에서 좀 전달하고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는 방법이 다 다른데 우리 김범준 멘토님은 바닥을 어떻게 또 기준 잡고 보는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일단 바닥이 주가를 비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 될까요? 당연히 싸게 사야죠. 싸게 사는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을 얼마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또 하신 분들이라도 결국 지나가 보면 주가를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결국 싸게 사는 게 왜 우리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 주식할 때는요. 싸게 살 때 맨 처음에는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뭐 한 10만 원도 종목이 5만 원, 3만 원 하니까 아, 싸다. 이래서 종목을 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횡보하고 있을 때 주가가 싸가지고 계속 들고 간 적도 있었는데 결국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을 샀는데 아 이거는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따라가는 매매를 계속 하다가 또 깨져보고 이랬던 경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결국 바닥에서 물론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바닥이요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잊혀져야 바닥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종목이 싸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종목이 잊혀질 때쯤 그 종목이 올라온다.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보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저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오. 그 종목 잊혀지기까지는. 네. 그러면 포인트를 여기다 뒀습니다. 1년 동안 종목이 떨어진 종목들, 그 종목이 결국 바닥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시점, 1년 동안 떨어지고 횡보한 시점에서 살짝 올리는 그 점이 바로 저는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풀면 네. 선을 여러 선이 있긴 하겠지만 네. 1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00일선이 딱 나와요. 1년 기준에는 300일선이다. 네, 1년이 52주긴 하지만 일로 따진다 그러면 한 300일이 좀 안 되는 네. 그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300일선 그 선 하나만 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유명한 종목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의 이게 차트를 이제 켜보시면 뭐 여러 개 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들 이게 이평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평선 이게 여러 선들이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년선 300일선만 한번 보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00 빼고는 나머지를 다 라인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00일선을 좀 두껍게 한번 보도록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핑크색 그럼 라인이네요. 네, 300일선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되냐면, 네. 이게 보라색 선이 이제 300일선인 건데, 네. 300일선이 이제 이탈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떨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러면 2022년도 1월 달 대비해서 1년 정도면 2023년도 그쵸. 1월 달이 되겠죠. 1월까지. 그러면
여기 시점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1월이고 여기도 2023년도 좀 1월인 건데 네.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9만 원, 8만 원 할 때는 몇 프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사람들이 9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 뭐 이런 유행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땐 사람들 머릿속에 되게 강인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1년 기준선을 넘고 나서 계속 떨어지면 슬슬 이제 삼성전자를 잊기 시작해요. 네. 아, 이제 내가 왜 괜히 샀지? 이거를 왜 계속 떨어진 종목을 왜 샀지?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잊혀져 갈 때쯤 아,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 이때에도 9월 달에도 떨어졌지만 1년 동안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올라갔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선을 이탈하고 나서 1년 정도는 올라가지 않아야지 잊혀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0일선 자리를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바닥이라 보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면 지나가 보면 이 5만 원 단가가 가장 싼 저점이긴 하지만 그러네요. 이건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맨 처음 그래도 부분은 결국 네. 싸게 샀는데 계속 지루해진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2년 정도 막 들고 가는 경우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아예 1년 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그때가 바닥에 근접한 시그널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나요? 우리 앵커님? 없어요. 없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딱 요 시점이네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4월 달입니다. 아, 4월. 4월 달 시점에서 이게 2023년도 4월 10일 그렇죠. 날. 여기. 아. 자,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좀 확대를 해 보면요. 여기죠. 여기 2022년도 1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한 1년하고 한 3개월 만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려면 네. 고점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을 볼 게 아니고 바닥에서 1년 동안 사람들 관심이 잊혀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선이라고요? 몇백일선? 아, 이거 300일선이요. 300일선. 300일선. 1년 선입니다. 1년 선을 기준으로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 선만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 근접했다.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요.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흐름에서 지금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쭉 가네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래 떨어진 종목일수록 추세를 한번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또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근데 떨어지는 사이클이 길면 길수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은 더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이런 삼성전자 이렇게 세부 차트를 한번 당겨서 봐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밑꼬리에서 사야 되겠다, 위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고 아니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질 종목에서 바뀌어서 들어가면 종목을 들어서 손실 조금 보더라도 다시 이탈이 강해지지만 않으면 이 종목이 추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마음이 얼마나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은 또 들어가면 또 계속 길어지겠지만 네. 오늘은 이것만 하나만 알고 가셔도 저는 지금 계좌 회복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확률적으로는 이게 300일선이 올라서 급등했던 그 포인트가 그다음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300일선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300일선에서 그게 1년선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잊혀졌다가 1년에서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 그게 우리가 계좌 회복에서 관심 가져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요즘에 가장 핫한 또
종목인 뭔가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네. HLB라는 아우, 종목을 저 진짜 봤습니다. 이거 투자자분들 곡소리 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진짜. 힘들었던 종목인데 HLB라는 네. 종목이 아니고 HLB 글로벌이라는 자회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제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언제 이탈이 됐냐면 확대를 한번 화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이탈한 시기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2022년도 3월 2일 날 요 시점에서 이탈이 됐는데 만약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면 딱 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저도 주식했을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25,000원에서 일단은 지금 6,000원 단가면 거의 한 반의 반토막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싸다.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만약에 2022년도 5월에 샀다 그러면 네. 지금 몇 년 동안 들고 가야 되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 횡보하는 기간이 거의 계속 이래요. 지금 지금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물론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도 있긴 하겠지만 추세만 본다 그러면 네.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 그렇죠?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니네요. 싸도. 아무리 종목이 반토막이 나고 진짜 산술적으로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혀진다는 것은 1년 평균선 아래에 있는 것도 맞지만 잊혀져 있다가 다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30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다려야 거죠. 된다. 그렇죠? 그럼 이 300일선을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언제 나오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요. 그러면 300일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점점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바닥이 다가오고 이게 있다. 이 선과 멀어지고 있으면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시그널인 거고요. 이 선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 이제 이 종목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 선이 돌파하는 시점에서가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네요. 아이고, 또 계속 언제까지 가나? 네, 계속 300일선 밑에서만 놀 건지 그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거 들고 계신 분들이 진짜 답답하시겠네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못해도 한 2년 동안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최소. 네. 자, 그러면 요게 돌파되는 이제서야. 시점. 이제서야. 시그널이 나옵니다. 올해 2월 달에 딱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좌회복하는 첫걸음 중에 하나는 결국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싸게 산 종목에서 바닥에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결국 그 30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 그때 추세로 돌려주는 시점이 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이 9,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길 뚫으면 결국 중간중간 이런 파동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이거 차트 있잖아요. 보면서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슈퍼스타가 제1의 전성기를 막 올렸다가 네. 좀 쉬었잖아요. 네.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제2 전성기 때 300일선 뚫으면서 잘 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주가 차트 300일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이제 요 마무리 좀 했는데요. 자, 여러분 좀 어땠어요? 좀 쉬웠어요? 좀 어려웠어요? 저 앵커님?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죠? 300일선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화려한 기법, 또 화려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물론 이제 화려한 기법들로 보면 그때 가서는 와, 이거 이런 기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강조드리는 거는 네. 결국 이제 계좌 회복 아니겠습니까? 계좌 회복. 그렇죠. 그렇죠. 계좌 회복이라면 결국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을 일단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진입해야 될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주식을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런 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힘드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마음가짐을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그게 기본인 거고 그게 핵심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좀 보고 마음을 바꾸시면 좀 되긴 하겠지만 혼자서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이 TV 방송을 좀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두 다 이 8주 동안, 지금 3주 차지만 다시 복습도 하면서 예습도 하면서 8주 동안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클래스 방을 열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모든 분들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그 앞에 방송 못 들었는데요. 제가 요번 주말에 과거 1차, 2차 방송한 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마음가짐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참여,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노란톡 다들 사용하시죠, 그렇죠? 노란톡 어플에 소통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서 제 이름 김범준인데 김범준 멘토라고 치시면 김범준 멘토 오뚜기 선생님이라는 그런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8주 동안 클래스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거기 누르신 다음에 이제 8888 제 오뚜기 번호 누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V 생방송이 이제 딱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과 교육을 따로 소통방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제가 온라인 특강을 또 합니다. 온라인 특강을 하고요. 제가 어제였죠? 어제요. 어제 또 어떻게 특강에서는 고점에서 물린 종목 어떻게 탈출하는 부분을 좀 클래스를 무료로 또 개설을 했고요. 네. 다음 주 또 목요일 제가 또 오늘 강의를 토대로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특강을 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모두 함께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강의 특강이 있는데요. 진짜 세부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닥 종목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고점부터 저점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지금 오픈 채팅방 노란톡방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바로 잠시 뒤면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란톡 어플 여러분들 켜주시면 되고요. 채팅창, 저희 검색창에 김범준 멘토라고 딱 5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오뚜기 주식 선생님, 김범준 멘토 이런 또 그 저희 채팅창이 있습니다. 거기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번호는 우리 오뚜기 모양 8888 딱 4번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상세히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부탁하는 우리 무진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에코아입니다. 74,000원 20% 비중인데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우리 자세하게 또 에코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신규 상장 중입니다. 신규 상장했고, 얼마 되지 않았다. 작년 11월 네. 달에 상장을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그냥 디테일한 부분인데 신규 상장에서 성공했던 확률이 적어요. 이유가 대부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규를 상장하고 나서 보호 예수 물량도 물량 있고요. 때문에. 그리고 결국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공모가보다 네. 싸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비싸기 시작이 되겠죠. 대부분 2배 이상.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주 팔기 쉬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요.
신규 상장주에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기업들보다는 차트를 엄청나게 좀 깨고 나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제 방송을 이제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300일선이 없잖아요. 300일선도 없죠. 네. 300일선도 없고 차트도 좀 분석하기 좀 어려운. 차트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4,000원이면 좀 딱 요 자리예요. 좀 네. 최고점. 에코아이 요 상장하자마자 차트를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뭐 상장하자마자 거의 뭐 상한가 가자마자 지금 이게 좀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건데 지금 이게 좀 차트 분석이 좀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점을 계속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트 분석이 좀 어려우니까 결국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기업 분석,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 매출이 600억,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면서 좀 올해도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뭐 테마로 좀 엮이는 흐름도 아니고 지금 자리로 본다 그러면 자, 이 종목을 아직은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3만 원이지만 지금 저평가라고 볼 수 없는 자리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가치적으로 봐도. 그러면 3만 원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실적이 쭉쭉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상 쭉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은 있습니다. 과거 하이브도 그랬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빠졌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결국 바닥은 저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지금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이 4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그때 가서는 이제 탈출 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략 없이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홀딩 관점으로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양손 엄지척 견우님의 하나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 비중에 한 3만 원 정도 들고 계신데 왜 빠지는지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오션 왜 빠지나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조선 섹터들이 좀 조정이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최근에 그 미국 댐 있었죠? 댐이 이제 무너진 댐이 있었는데 그 선박이랑 좀 충돌을 해가지고 이 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현대 중공업에서 만든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로 부딪혔다고 해서 그게 뭐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뭐 이유로 붙인다 그러면 뭐 그런 이유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최근 네. 조선주들이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 3월 말이다 보니까 또 이제 리밸런싱 개념에서 종목이 좀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300일선을 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물론 1년 동안 떨어진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여기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최근에 다시 올라온 부분은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3개월 정도 300일선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 최근 조정은 그런 좀 이슈적인 변칙적인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진 거고 다시 4월달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가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결국 조금 한 번 더 펌핑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35,000원, 아니 3만 전고점 이상, 31,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은 네. 홀딩 관점이네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도 했고 이제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종목 상담은 조금 좀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좀 온라인 클래스와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두 가지, 그렇죠? 계좌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꼭 필요한 강의를 배우겠다는 마음만 오시면 저는 금요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배님께서 301선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또 심리 싸움 아닐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좌 회복을 위해서 시장의 심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해 우리가 이 계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바 노란톡방에 김범준 멘토 5글자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8888 4번 누르고 입장하셔서 김범준 멘토와 함께 오뚜기처럼 우리 계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 여러분들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시장 여러분들 투자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4월 시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